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 열풍이 불었다가 꺼지는 줄 알았더니 자기주도 플러스 자기주도 부족하니까 컨설팅 플러스 질문 답변 학원처럼 해가지고 선풍적으로 세종시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런 녹화를 합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그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냐고 초등학생에서 글쎄요 한 3-40시간 걸려서 만들었나? 그래서 이 사례 1, 2, 3하고 자기주도 학습하는 방법하고 자기주도 학습의 허와실 이렇게 한 5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이해를 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행. 저희 아들, 큰아들은 4학년 때 전국여행 한번 하고, 5학년 때 미국여행 하고, 6학년 때 전국여행 한번 했거든요. 혼자서. 여행. 실패를 하는 이유는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실제 여행의 소소한 연습. 그냥 연습을 못해서 그렇죠. 정보도 부족하지만, 용기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면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죠. 분석의 방법도 교육을 하고요. 그러니까 A라는 곳을 놀러 가면 아이한테 계획을 짜게 하고 진행 과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그걸 결과를 분석하게 하면서 아이에게 전체 집안의 여행을 통제하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여행을 해본 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돈을 주고 아니면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게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지지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나 안에서의 장점을 찾아주면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여행 2회나 외국여행 혼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을 교육을 하면 실행은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준비 과정 교육은 준비 과정 자체에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간에 기록하지 못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그죠? 단계적으로 쉬운 걸로 빠르게, 간단한 책자로, 한 단계 올라가면 단계적으로 보상하고, 한자 능력 시험 자체를 실시를 하거나, 이걸 응시하게 하면, 시기적으로 집중을 하고 급수를 획득하니까 부담 없이 단계적으로 성취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학자가 있으면 이 밑에 학교, 학생, 학문하고 이렇게 학교하고 설명했고 학생하고 설명했고 학문하고 이렇게 설명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읽어본 다음에 이 칸에다가 지루하지 않게 학생, 학문, 학교 학생 이렇게 써주면서 이 뜻의 내용을 익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한자를 암기시키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이 단어의 뜻을 알게 하면 계속 배경지식이 아이가 늘어납니다. 다음에 계획표는요, 부담감을 주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내 기록, 과거 기록표, 학습 누적 기록부터 작성을 하고 이거를 피드백으로 해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본인이 얼마큼 하는, 그래서 얼마나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써놓을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하시면 성공하기가 좋습니다. 자, 언어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책자로 습득을 해야죠. 그래서 빠른 정리를 하고, 그죠? 전체 이해가 힘드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참고를 해도 됩니다.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양한 동영상이나 교재를 보고 서책자로 만들더라도 4회 정도 반복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단계별로 시기별로 그렇죠? 방학 동안에는 반복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문제로 적용됐을 때 이론은 이제 마스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중고 때 운동은요, 운동 해주는 게 좋은데, 생활 패턴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하면 되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해주다가 어린 시기에 어떤 시기에, 어린 시기는 다양하게 하는 게 좋죠.
하나의 운동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본인이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걸 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양한 운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의 운동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학생에서 식사고요. 식사 예약이나 주문부터 아니면 밥 먹은 장소의 정리까지. 뭐 식당에서도 부모님들이 막 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생이 시키고 정하고 주문도 하고 계산도 하고 친구를 초대해서 부모도 대접하고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을 때 이 식당에서의 주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통비에 관해서도요, 표를 구입한다던가 시간을 계산한다던가 경로를 설계한다던가 생활의 주기도 계산하고, 그죠? 이렇게 교통비를 용돈으로 썼을 때 용돈 예상과 용돈 계산, 용돈 활용을 하면서 뭐 저금하거나 생활을 점검하는데 본인의 통장이 있어야죠. 본인의 통장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통장과 한 달의 생활비를 대략적으로 알았어야 되고 그 금전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금전 계산이 협상을 통해서 변형되거나 해야 되겠죠. 자, 영문법을 보면 기본적인 책자를 보다가 이제 중단을 하는데 쉬운 난이도로 반복해서 틀이 머릿속에서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틀이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본적인 뭐 부품사라든가 오형식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문법의 목차, 용어. 그러니까 영문법의 기초를 생성시키는 거는 이제 단계별 책자로 올라가기 전에, 그죠? 올라가기 전에 기본적인 자기 문법 노트를 쉽더라도 한번 만들고 나중에 중급 만들고 고급 만들 거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책을 만들었을 때 자기 주도학습을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학 용어 같은 것도 용어를 이해를 실패하면 계속 힘드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반복해서 봐야 되고 특히 교과서의 관련 부분을 정독하게 2, 3회 이상 2, 3회 이상 정독을 하다 보면 용어와 교과서를 읽게 되면 기본적인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쉬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 풀어보냐, 설명을 듣고 풀어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신감이나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학 문제집을 풀이하다가 중단하면, 그죠? 어려운 부분을 일단 남겨놓고 쉬운 부분을 돌아서 다시 한 바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원별로 심화가 아니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도 한번 공부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넘기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오답의 확률이 높은 것을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이해서 이해하는. 근데 또 이게 지나치게 쌤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 난이도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하위권 문제만 풀면 상위권은 설명들 기회조차가 박탈 테니까 그런 부분은 아이들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설명 들어야 될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단계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자,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적용돼 버리면 이제 숙제만 하게 되고 생활은 보게 되죠. 자, 학원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스스로 학원을 선택하고 학원 외에 자습과 동영상과 학교 숙제와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수행평가를 이런 것들의 균형감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자, 학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0점에서 80점, 뭐 90점 아이가 그냥 그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죠. 스스로의 학습을 학원 외에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만들 수 있는 아이는 학원을 해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원이나 학교나 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렇죠? 학원이 아이의 그 한계를 지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학원 선택도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죠. 학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의 종류가 요새는 너무 다양해서. 중등 같은 경우에 총정리를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안 배운 부분이라고 포기를 하고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배운 부분도 쭉쭉 읽어나가고 요점 정리로 예습을 하는데 참 좋습니다. 예습. 중등에는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에 참 좋습니다. 요점 정리 스크랩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죠? 요점을 교과서에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을 능력에 맞게 조절을 하고 평가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빠르게 습득하는데 참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초중고 때 오답 노트를 쓰기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요약법을 모르니까. 이게 결정적입니다.
요약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제가 이제 동영상에 찍은 것처럼 한 줄 정리, 세 줄 정리, 다섯 줄 정리, 한 장 정리, 이렇게 다양한 정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고 능력에 맞는 오답노트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저는 이제 안 사주는데요. 그렇다고 중독 증상 없더라도, 어쨌든 연구의 결과라면 평균 5점 떨어뜨립니다. 스마트폰이. 단기 목표도 없어지고, 스마트폰 일시 정지를 하고, 일시 정지했다가 넣어주고, 일시 이렇게. 사용 상황에 따라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부분 키워주는 게 좋죠. 처음에 사줄 때마다, 한 달에, 그러니까 6개월에 한두 달씩은 정지해서 폰 없이 살아볼 수 있겠냐, 그럼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장치를 걸어두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단기 목표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단기와 장기 목표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변화가 있겠죠. 초중고 노트에서 요즘은 이제 과목 노트가 없는 편입니다. 학교 생활 미리 정리를 하면 좋은데, 과목 노트, 과목별 연습장, 종합장이 있어야 되는데, 분류된 노트 필기, 분류된 노트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통은 필기류가 적만 하는 공부할수록 많죠. 학습 준비로 필기류 세트로 완비돼야 되고, 다양한 필기류가 장소마다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 찍어서 올릴 것 같기도 한데,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초중급 때 요점 정리 쓰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 요약만 보고 요점 정리만 보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죠. 하위권은. 요점을 자기가 요약을 한 다음에 요점 정리가 비교하고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요약 능력이 좀 늦는데, 어쨌든 시험 총정리라고 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게 하는 경험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어의 선택법, 그래서 이 선택지를 분석할 때 내가 요약한 요약법 안에 이 선택지의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게 요약 연습을 해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도서관이나 서점도 방문해서 수업했거든요. 방문 안 하니까. 생활 템포를 조절하고, 책 읽기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좀 편안한 생활을 가질 때, 서적도 구입을 하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보게 하고, 책도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학습을 할 때 제가 도서관, 서점 방문하는 수업을 꼭 하는데요. 여러 가지 도서관, 서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욕탕, 찜질방 논술이라고 이렇게 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가서 아이들 같이 다니면서 한마디씩 하게 하고, 그러면 한 40분 이상 걸려요. 40분, 1시간 이상. 찜질방 논술. 빨개 벗고 같이 심리 상담하기 참 좋죠. 그래서 학생하고 동반 방문하고, 목욕탕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1, 2, 3의 자기주도 학습의 수업 종류들. 그죠? 문제점이나 개선 방법, 그죠?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 동아쌤이 여태까지 시행했던 자기주도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 3, 그 다음에 초등 자기주도 전체 주의점, 그 다음에 허와실, 이런 식으로 녹화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를 남기시든지 이메일을 보내시면,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상담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